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 인디케이터를 프로그램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별 인디케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인덱스 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 sys8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UI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별의 원소의 개수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sys8 코드 같은 경우는 별 인디케이터에서 표시해주는 인덱스의 시작 표시 인덱스 값을 프로그램적으로 가변해서 별 인덱스에서 표시하는 원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소가 하나하나씩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표시가 되는 그런 코드를 운영해 볼 텐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숫자형 1차원 별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1차원 별 데이터를 만들 텐데, 랩뷰에서는 배열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포루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포루프를 이용해서 별의 인덱스 값이 바뀌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원소도 0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1차원 별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면 0부터 4까지 원소가 5개인 1차원 별 데이터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원소가 5개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 보통 랩뷰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번째부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인덱스가 4인 원소까지만 표시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포루프를 운영을 할 텐데, 포루프가 한 번 수행이 될 때마다 이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숫자형 1차원 별 인디케이터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인덱스 값이라고 하는 값을 1차원 별로 인가를 해줄 텐데요. 어떻게 인가해 주냐면은 관련된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도움말 보시면 배열의 왼쪽 위 코너에 디스플레이 되는 원소의 인덱스 배열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소가 하나일 수도 있고 배열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력으로는 1차원 별 데이터 형태로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차원 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소 하나에 대해서 값만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포루프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인디케이터의 인덱스 값이 변경이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포루프는 1초, 그러니까 1000ms죠. 1초마다 한 번씩 동작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입력별에 해당하는 프로퍼티 노드의 인덱스 값을 인가할 때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을 해서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별 데이터로 만들고, 관련된 데이터는 인테저 32bit이기 때문에 입력으로는 unsigned 32bit을 인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변환 함수를 이용을 해서 unsigned 32bit으로 변화해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UI에서 표시되는 이 1차원 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1초마다 한 번씩 인덱스 값이 1씩 증가되면서 표시가 될 겁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배열 인디케이터 표시하기라고 하겠습니다.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소가 5개인 1차원 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포루프를 이용을 할 거고요. 포루프의 반복 횟수는 5번으로 하겠고, 포루프의 출력 값은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력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값 줄이겠고, 원소를 6개까지 보여줄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게 되면은 원소가 5개가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초마다 한 번씩 이 인디케이터의 인덱스, 왼쪽에 표시하는 인덱스 값을 일씩 증가하면서 이 1차원별 데이터의 인디케이터 표시하는 것을 동쪽으로 변화하도록 운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다시 포르프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실제로 이 포르프에서 이 관련된 값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가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포르프가 수행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자, 오토 인덱싱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포르프의 반복 횟수를 이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반복하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력 배열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가보시게 되면 인덱스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자, 불러오시겠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인덱스 값에는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고, 이때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 자,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왼쪽에서 시작하는 인덱스의 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배열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원소를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겠고요. 그런데 이 프로퍼티 노드는 입력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부호 없는 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unsigned 32bit으로 바꿔주시면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직관적으로 이 인덱스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자, 1초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ms를 자, 인가해 주시면은 1초마다 한 번씩 이 포르프가 수행이 되겠죠. 자,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1초마다 한 번씩 이 배열 인디케이터의 왼쪽 인덱스, 표시해야 될 왼쪽 인덱스 값이 일씩 증가되면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자, 1차원별 형태의 인디케이터에 뭔가 값을 표시를 할 때 이거를 동쪽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 인덱스 값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하시면 손쉽게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1초마다 한 번씩 왼쪽에 표시하는 인덱스 값이 자,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자, 관련된 값을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는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게 한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켜보면 자,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뭔가 동쪽으로 이 배열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세련된 프로그램이라고 느끼실 수 있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1차원별 인디케이터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 중 인덱스 값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